여름에 내린 눈일까요?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이것.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이것. 메밀로만 31년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겠구나. 그 자신감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드러지거나 빼어나지 않아도 여름이면 호련히 그리워 찾게 되는 이것. 바로 메밀국수 이야기입니다. 메밀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군산에 오래된 메밀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영화동에서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탁자 몇 개 놓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31년 전에.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식기들이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뽀얀 흰 김 속에 여름 장맛비 같은 면발을 내리고 조바심 나는 시간을 기다려 국수를 만들어내는 서병협 사장. 메밀로만 한 가지 외길로 31년을 했어요.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강원도에서 가져온 메밀은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이렇게 직접 반죽을 합니다. 어디 가도 반죽에 두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구르트 현씨가 더 좋아요. 그래도 쫄깃쫄깃해. 면수다 넣지 않고 전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군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이 반죽 하는 것도 가서 이게 보기도 진짜 누구 맞잖아. 일본도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일본도 가야 이 입이 안 맞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한번 해보자 해갖고 계속 연구를 했죠. 우리. 메밀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찰기를 내는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면을 뽑아내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없는 면을 만드는 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몇 프로 넣다가 또 안 돼갖고 또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40% 넣어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 기한이 한 3년 갔어요. 3년 동안 지금 해서 지금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메밀국수와 일본의 소바. 가까운 두 음식이 군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 궁금한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일 아침 그 참새들이 모여드는 집이 있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소한 냄새와 네. 향에 이끌려서 참새들이 모여든다는데 네. 오늘 우리가 거길 가서 네. 소바를 먹어볼 거예요. 참새가 그 구수한 맛을 느끼려고 찾아오는 참새 소밭집.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게 뽑은 곳이 딱 1kg씩. 오늘 반죽의 상태를 살펴보는 테스트를 할 겸 면도 뽑아보고요. 함께 나갈 반찬들도 미리 챙겨놓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으시네요. 네, 그래야 손님들 오시면요 바로바로 나가야 하거든요. 곁에서 손발처럼 움직이는 이분은 사장님의 딸입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딸은 매년 수개월씩 군산에 머물며 가게 일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한 19년 됐네요. 부산에 계속 있고 여기 한 5개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죠. 4월달부터 왔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13살, 4살 그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참 잘하지요. 슴슴한 메밀의 편안한 맛은 군산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데요. 그래서 20, 30년씩 다니는 단골들도 많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그 수제로 이렇게 쇼바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어. 육수가 얼음이 동동 쪄갖고 아주 맛있어요. 이 육수는 찌유라고도 부르죠. 16가지나 되는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매일 저녁 직접 끓이는데요. 밤새 식혀 살얼음 형태로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살얼음처럼 얼어야 드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면발도 탱탱하니 맛있어요. 하도 실패도 했지요. 그래서 했다가 버리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맛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해요. 육수에 간, 무, 파와 함께 넣는 또 한 가지. 이곳 메밀국수의 특징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넣으면 새콤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냉면도 아닌 소바에 식초라. 놀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냉면에만 식초를 넣는데 우리 소바에서도 식초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에 식초를 한번 시범적으로 넣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식초 넣지 않았을 때 국물과 식초를 넣은 다음에 먹었던 국물은 180도로 틀려요. 맛이 더 우리 전라도 말로 더 땡겨요. 기계 다루는 손길이 익숙한 사장님은 원래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했다는데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나이가 30살, 내가 28살 때 우리 남편이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계장사, 우리가 했던 원래의 기계장사는 할 수가 없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누가 눈 기증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 눈하고 맞는 거예요. 기증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눈을 받게 됐어요.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려요. 완전 내 눈으로 되기까지. 그러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소바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31년째 하고 있네요. 소바장사를. 메밀 음식 좋아하세요, 셰프님? 저는 뭐 안 좋아하는 거 별로 없지만 메밀국수는 진짜 좋아요. 제 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열이 많으신. 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 메밀이 찬 성분이기 때문에 이 열을 좀 내려주고 혈압이라든가 이런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메밀이 루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기운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서 저는 뭐 건강에도 좋아서도 먹지만 제가 좋아해요, 메밀 요리. 왠지 살이 좀 덜 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메밀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메밀국수집을 했었는데 망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아, 셰프님이 망하신 업종도 있어요? 네, 메밀국수를 좀 그 메밀 함유량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너무 앞서가셨구나.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메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비율을 찾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봅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도 탄력 있는 면, 거기에 달짝지근하고 진한 육수까지.
이곳 역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맛을 만들어낸 거죠. 무랑 파랑 넣고 무랑 파랑 넣고. 무가 되게 또 메밀하고 잘 어우러지잖아요. 메밀이 좀 차가운 성질이니까 그렇죠. 무는 조금 예, 따뜻하잖아요. 예, 예. 식초를 잘 활용하면 음식에 더 깊이 있고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 식초가 이 음식의 색깔을 확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을 확 바꾸게 네. 하고 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두 것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근데 식초가 이게 이제 산성이 면에 탄력을 주거든요, 이게. 탄력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살균 때문에도 먹고 대장균도 다 죽이고 예. 메밀 좋아하는 두 분, 이제 맛을 봐야죠. 야, 면 색깔 너무 이뻐요. 냄새가 되게 네, 고소해요. 일본에 가면 하얀 소바가 나왔는데, 사라시나 소바죠. 사라시나 소바. 메밀의 그 가운데 부분만 네. 가지고 만든 하얀 소바를 사라시나 소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메밀 음식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네. 많이 쓰잖아요. 메밀로 김밥도 만들고 메밀로 크레페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주 요리 말고도 디저트에도 많이 메밀을 활용하더라고요. 메밀가루 100%로 만든 국수.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메밀은 가루로 만들고 나면 글루텐 함량이 급격히 줄어 메밀만으로 면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두 셰프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본 100% 메밀면.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40%짜리잖아요. 그죠? 이거 100%. 100%짜리. 아, 이건 더 툭 끊어져. 예. 일본에서는 100%짜리를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이 100%짜리 소바를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이 면 자체만 먹어도 이 메밀 향이라든가 이걸 톡톡 끊어지면서 그래도 끊어지면서 메밀 향이 확 올라오죠. 메밀 향도 올라오면서 그 탄력도 있어요. 지금 방금 뽑았기 때문에. 메밀 향을 제대로 느끼려면 요 메밀전을 맛봐야 합니다. 메밀 함량이 무려 90%. 거기에 다진 파만 넣어 그야말로 단순하고 소박한 전이죠. 와, 너무 고소하다. 현기증 날라가. 진짜. 메밀이 90% 이상이 들어갔대요, 여기에. 이미 좀 배가 차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두꺼운 저는 싫거든요. 이런 얇은 전. 셰프님 얼굴처럼 두꺼운 거 싫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얇아가지고 이 겉에가 이쪽이 이제 파삭파삭해, 이쪽이. 그대로 한번 먹어보고 그대로 드신 거 같아요? 진짜 완전 순수한 메밀 맛. 그리고 저는 이제 쯔유에 찍어서. 굉장히 단순한 맛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맛. 최소한의 재료만 들어갔는데 이 단순한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전을 우리가 90%를 넣어서 해보니까 70% 넣었을 때하고 50% 넣었을 때하고 맛이 틀려요. 근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할까? 메밀을 다뤄보니까 끈기가 없어요. 메밀전 같은 걸 못하는 이유가 쥐짓들 못해요. 끈기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고추장 양념이 듬뿍 들어간 이 비빔 메밀은 그야말로 한국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메밀국수와 일본의 소바가 만나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소바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접목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의령 쪽 가면은 장터국밥 형태인데 장조림을 찢어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먹는 의령 소바 형태가 있고, 군산은 참 독특해요 또. 그러면 여기에다가 쯔유도 맛있지만은 여기에 식초를 타먹는 군산의만의 이 독특한 소바 형태가 있고, 지역마다 음식에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런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참 그 음식이라는 것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30년이면 한 대를 건너는 세월이니 이곳도 이미 다음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특한 군산 소바의 맛은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바를 참 좋아하는 미식가들이 우리가 나이가 이 먹는 걸 굉장히 나이 먹는 걸 아쉬워해요. 대대로 이어받아야 왜 일본 가면 3대, 4대, 5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받잖아요. 저도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몸에도 마음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날에는 메밀을 찾아 나설 일입니다. 이 순박하고 단순한 맛이 지친 우리를 위로할 테니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바에 식초를 뿌려 먹는 집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사장님이 개성 넘치고 독창적으로 그 자기 길을 오롯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흐름과 음식의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것도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예, 그리고 또 소바집을 내고 메밀국수집을 내시는 그러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집은 정말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서 맛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 포스 봤어요? 와, 일본의 그 소바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포스를 포스가 봤어요. 있으시더라고요.